녹화를 시작합니다. 얘들아 준비됐냐? 준비해 빨리. 에이. 아이 그만해라 친구야. 거기 끝이에요 이러면 진도? 중간. 이렇게 점이야? 상단원 3단원. 그러니까요. 상단은 전체 아니에요? 맞아. 안에 수단원이 자 오늘 3단원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종 다양성, 그 다음에 그 생태계 다양성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다양성이 뭐냐? 어떤 형태가 많은 것을 다양성이라고 그러죠. 마늘 따자죠. 이게 마늘 따자. 마늘 따자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생물 다양성의 뜻을 설명할 수 있고 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실천 방안을 우리가 토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지? 자, 먼저 생태계가 뭐냐?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에코시스템이라고 그래. 에코시스템. 그래서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give and take 이룬 하나의 체계가 생태계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 또 생물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공간, 이게 생태계야. 에코시스템. 그만해라, 친구야. 멋진 친구. 드럼 배우냐, 요즘? 드럼 배워? 드럼. 손놀림이 아주 예사롭지 않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개체가 뭐냐?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야. 하나의 생명체. 여기 지금 요거 뭐냐? 고라니인가? 고라니라 사슴이야? 고라니라고 하는 멧돼지라고 이게? 고라니라고 하는 개체인데 이 개체가 여러 마리 있네요. 여러 마리 있으면 개체군이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종류의 개체들의 무리 한 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한 종으로. 고라니가 한 개면 개체고 고라니가 여러 마리야. 그러면 개체군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태계에 뭐 고라니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도 살고 있고 끼룩끼룩 갈매기도 살고 있고 여우도 살고 있고 그죠? 다양한 종들의 무리 여기 군집이죠. 군집.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다양한 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이걸 생태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물이 다른 생물 및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커다란 시스템, 인공적인 구조물 등 저수지 이런 것들도 생태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냐? 자, 그러면 이제 생물 다양성이 뭐냐?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 생물 다양성,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은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다. 수많은 종의 생물과 그들이 가진 유전자 그리고 생태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 생물 다양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물 다양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게 생물 다양성이야. 예? 알겠죠? 자, 여기 보면 유전적 다양성이 뭐냐? 이 같은 무당벌레들이라 할지라도 색깔이나 점박이 무늬가 다르죠. 이걸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생태계에 여기 보니까 이 생태계에 무당벌레도 살고 달팽이도 살고 깨구리도 살고 거북이도 살고, 이걸 종 다양성이라고 하죠. 여러 종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러한 상태를 종 다양성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그 다음에 이 생태계 다양성은 뭐냐? 여기에 보면 뭐 저수지도 있고 습지도 있고 산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 생물 다양성 중에 유전적 다양성이 뭐냐? 유전적 다양성은 genetic diversity라고 하는 건데, 같은 종이라도 아까 무당벌레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 등받이 등에 어떤 얼룩무늬라든가 또 그 색깔들이 각기 다르죠. 그죠?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유전자가 서로 달라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종이라도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무당벌레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형질에 대한 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죠. 유전자의 종류가 다르면 이와 같이 이제 여기 보십시오. 터키, 달팽이 다 같은 종인데 얘네들은 다 같은 종이죠. 근데 색깔이나 뭐 무늬, 색이 다 다르죠. 껍데기 무늬와 색이 다양하죠. 또 얘네들도 같은 종이죠. 얼룩말. 얘네들도 같은 종이죠. 얘네들도 뭐 보시면 이 털, 체프먼 얼룩말의 털, 줄무늬가 개체마다 다르죠. 그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이유는 변이가 많을수록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만이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하여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을 확률이 높죠. 우리가 바나나도 그 바나나 그 교과서에 보시면 무슨 바나나가 있습니까? 바나나끼리는 서로 같은 종이잖아. 근데 어떤 바나나는 그 어떤 병에 취약한 반면 또 어떤 바나나는 그 병에는 또 강하다고. 그래서 어떤 병이 오게 되면 취약한 바나나는 다 죽고 그 다음에 잘 적응한 바나나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이런 말은 유전적 다양성이 클수록, 그죠? 바나나의 종류가 많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클수록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나나들 키울 때도 사실은 그 어떤 병이 오지 않으면 한 종류 대량으로 한 종류의 바나나만 심어서 대량으로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나나에 취약한 어떤 병이 생기게 되면 그 바나나는 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수확량이 떨어지겠지. 하지만 다른 종류의 바나나는 그 병에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는 것은 여러 종류의 바나나가 존재한다면 어떤 바나나는 그 병에 취약하고 어떤 바나나는 그 병에 강해서 우리가 그 바나나를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어. 많이 수확할 수 있겠죠.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돼. 그래야만이 주어진 어떤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바나나라든가 또 어떤 종이 그 살아남을 확률이 높겠죠. A라는 바나나를 심었더니 그 대량으로 재배했더니 어떤 풍토병에 걸렸어. 그러면 그 바나나는 다 죽을 거 아니야, 그지? 다 죽어서 생산을 못하지. 근데 다른 지역에서 다른 종류의 바나나를 심었더니 그거는 그 풍토병에 강해. 그래서 많이 생산할 수 있단 말이지. 한 종류만 있다면 위험성이 커지죠. 위험성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어떤 다양한 종이 다양한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만이 어떤 환경에 적응하여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종 다양성이죠. 종. 그죠? 그러니까 생물 종. 아까 얘기했죠. 그 생태계에 뭐 개구리도 살고 거북이도 살고 여치도 살고 메뚜기도 살고 이런 생물 종이 많을수록 종의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쓰죠. 종 다양성이 뭐냐?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 종이 고르게 분포하여 서식하는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이겠죠. 그죠? 그죠? 종 다양성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예를 들어서 먹이로 삼는 게 뭐 쥐를 잘 잡아먹지만 또 쥐만 있다면 쥐가 모두 다 죽어버리면 독수리는 못 살잖아. 그죠? 또 다른 종류를 잡아먹어야 되잖아. 독수리가. 다른 종을 또 잡아먹을 수 있어야 돼. 개구리도 잡아먹을 수 있어야 돼. 그죠? 여러 종류가 살아야만이 생태계가 안정해질 수 있죠. 자, 종 다양성. 여러 종이 살고 있을 때 여러 종이 개구리도 있고 쥐도 있고 뱀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여러 종이 존재할 때 생태계가 안정적일 수가 있죠. 알겠냐 친구들? 자, 지금 여기 봅시다. 지금 가지역과 야지역의 나무들의 종이 몇 종이 있냐면 소나무라는 종, 자작나무라는 종, 신갈나무라는 종, 구상나무라는 종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종이 있어요. 네 종. 근데 보시면 가지역은 소나무가 많지. 자작나무나 신갈나무나 구상나무는 없지. 그럼 여기에 가지역의 총 종의 개수는 몇 개냐? 4개. 총 4개인데 이 개체가 총 몇 개냐고. 개체 한 개. 가와 나의 총 개체 수는 아마 똑같지 않을까? 똑같죠? 개체 수는. 그치? 그러면 여기 해놨네요. 자, 보시니까 20개로 똑같네요. 개체 수가. 자, 근데 가지역은 소나무가 16개, 자작나무 개체수는 하나, 신갈나무 개체수 하나, 구상나무 개체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 가, 나 중 종 다양성이 높은 것을 골라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얘기해보자 라는 거죠. 자, 가와 나는 총 개체수는 어때요? 같죠? 그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나의 가보다 나에서 종의 분포 비율이 균등하죠. 그죠? 어디에서 종의 분포 비율이 균등하다고? 가야 나야? 나죠. 나. 그죠? 나는 종의 분포 비율이 63562야. 가는 16112야. 종의 분포 비율이 균등하죠. 고르죠. 나가. 종의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우리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과서에 그림도 있고 거기 이제 표도 있어. 표도 이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두 지역의 개체수 모두 20개지만 나 지역의 종의 분포 비율이 고르다. 나 지역이 생태적으로 안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태계라고 하는 거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룬 하나의 커다란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마지막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생태계의 종류가 어떤 거냐? 생태계의 종류는 산림 생태계, 초지 생태계, 하천, 갯벌, 해양, 사막, 농경지, 뭐 이런 것들 등등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이게 생태계라고 보시겠죠? 생태계 종류. 그래서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다.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지역, 그 지역이 예를 들면 바다도 있고 산림도 있고 농경지도 있고 갯벌도 있고 한다면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죠. 그죠? 그러면 다양한 환경 조건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럼 그 환경에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의 종이 다양하겠죠. 그죠? 갯벌에는 뭐 조개라든가 낙지라든가 이런 것이 살 수 있죠. 그런 종이 살 수 있고요. 또 산림에는 뭐 고라니도 살 수 있고 토끼도 살 수 있고 종이 다양하겠죠. 생태계가 다양하면 그 생태계에 존재하는 종이 다양할 거 아니야. 종이 다양해. 종 다양성이 높아지고 종이 다양하다는 것은 또 그만큼 유전적 다양성도 커진다고 볼 수 있어. 유전적 다양성이 커져야만이 종 다양성이 커지니까. 그래서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그림 보면 거기 지금 여러 종류 종들이 살고 있어요. 뭐 갈매기도 살고 있고 청둥오리도 살고 있고 토끼도 살고 있고 붕어도 살고 있고 고라니, 노루, 뱀, 뭐 여우 다 살고 있죠. 자, 생태계가 다양해야만이 다양한 종이 진화가 가능하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생태계의 종류가 있어요. 거기 교과서의 그림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산림 생태계가 나와 있고 여기 갯벌 생태계, 해양 생태계, 농경지 이런 것들이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전번에 좀 얘기했죠. 종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생식 능력이 있으면 부모는 같은 종이다. 부모는 같은 종이고. 근데 그 자식이 생식 능력이 없어. 그럼 부모는 서로 다른 종입니다. 생물 다양성에 포함된 세 가지는 무엇인가? 확인 문제. 교과서 확인 문제 있어요. 생물 다양성에 포함된 세 가지. 유전자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고요. 종 다양성이 높으면 먹이 그물이라고 그래요. 먹이 그물. 먹이 그물이 복잡해져서
생태계가 안정해지죠. 먹이 그물이 단순하잖아. 그러면 이 최상위 포식자들은 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생물들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생태계가 불안정하지.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물 자원이 또 풍부해질 수도 있죠. 생물 다양성, 생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원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래요?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이처럼 지금 생물종이 적은 경우하고 생물종이 많은 경우를 한번 볼래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다양성이 큰 상태고 여기는 생물 다양성이 작은 상태죠. 그죠? 적은 경우죠. 자, 예를 들면 자, 어디가 어느 생태계가 더 안정하냐라고 하면 여기가 안정하지. 왜? 예를 들면 이 수리부엉이가 먹을 수 있는 뒤지, 쐭지, 오리, 삼새 많잖아요. 그죠? 다양하니까. 하지만 이 왼쪽의 경우는 생물종이 적은 경우 만약 뒤지가 죽었다? 뒤지가 죽으면 수리부엉이는 뭘 먹고 살아야 돼? 풀 뜯어 먹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불안정한 상태고 여기는 안정한 상태, 이거 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 자, 우리가 생물이 다양하다. 그러면 생물 자원을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죠.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물 자원이 풍부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생물들, 옥수수, 쌀, 콩 이러한 식물들을 식량 자원으로도 살 수 있고 또 모카라는 식물이죠. 식물이나 뭐 동물이나 생물이니까 누에고치, 실크에 올려, 나무, 식물이죠. 주택의 재료, 의약 자원도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주목나무에서 항암 물질 탁소를 얻을 수 있고 또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얻을 수 있고 버드나무라는 식물에서 아스피린을 또 얻을 수 있고 나무라는 식물과 풀이라는 이러한 식물들을 이용해서 주택 자원도 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생물로부터 또 유용한 유전자를 또 얻을 수 있죠. 농작물 질병에 저항성 있는 유전자를 농작물 개발에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휴양림, 국립공원들을 이용해서 여가 자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물 자원이 풍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양한 얘기죠. 자, 그래서 확인 문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까닭을 두 가지 쓰시오. 첫 번째, 생물 자원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생태계 평형. 생물 자원을 많이 얻을 수 있고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여 각각의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이 4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생물 다양성 왜 감소할 수밖에 없느냐?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라는 게 있어요. 서식지 파괴. 뭐 예를 들면 산림을 벌채하고 습지를 매립해서 도로나 철로를 건설해. 이런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가 파괴되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겠죠. 애를 안 낳으니까 애를 낳을 수 자손을 안 낳아버려. 서식지 단편화. 서식지의 면적이 줄어들죠. 그러면 생물이 고립이 되죠.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이 서식지 파괴와 서식지의 단편화라고 볼 수 있어. 생물 다양성 감소 가장 큰 원인은 서식지를 파괴해버려. 벌채, 습지 매립, 도로댐 건설 이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이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막 잡아먹어버려. 남획하고 포획을 해. 남획은 생물을 원래 개체수가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이 잡는 걸 남획이라고 그러고
포획은 불법적으로 잡는 거죠. 법으로 보호받는 야생 동식물 불법적으로 잡는 걸 포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법 포획, 호랑이, 늑대,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하였죠. 남획과 포획, 이게 두 번째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두 번째 원인, 이유 여기 보시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세 번째는 또 그 생태계에 그 살아가는 생물 다양성이 이제 유지됐는데 외래종이 도입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스나 가시박들이 이 그 뭐 식물을 막 감싸고 또 이 베스는 이 붕어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막 물고기를 막 씨를 말려요. 얘네들만 존재해. 자기들 최상의 포식자야. 물고기에서 베스가. 그죠? 베스. 그래서 예래종만 대량으로 번식을 하죠. 많은 토종 생물들이 서식지를 잃어버리고 생존을 이어받게 되죠. 그럼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죠. 예래종 베스라는 물고기, 여러분 크죠? 굉장히 큰 놈입니다. 가시박이라고 막 이런 뭐 소나무나 뭐 소나무 뭐 느티나무, 잣나무를 막 넝쿨이 둘러싸가지고 여러 종류의 나무를 다 햇빛을 못 받게 만들고 광합성을 못하게 만들어서 죽어버리게 만들죠.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이 환경 오염이죠. 환경 오염. 화석 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농약 사용하고 비료 사용하고 농약 사용하면서 벌도 죽고 우리가 이로운 곤충도 죽어버리고 막 등등 해서 또 산성비 내리잖아. 그러면 생물이 살아갈 수 없죠. 또 식물의 생장이 억제되죠. 그 다음에 이 폐수의 중금속들은 또 어류를 모두 죽여버리죠. 물고기들을. 그죠? 이런 환경 오염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네 가지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싸가지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이 국제 협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먼저 람사르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람사르 협약. 선생님이 좀 찾아봤어요. 람사르라고 하는 것은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채택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됐고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존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습지 보존에 관한 어떠한 방향과 우리의 어떤 그 의무사항, 협약, 발전 방향에 논의하고 습지 보존에 관한 지침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국제적으로 협약을 한 거죠. 람사르 협약. 람사르는 어디에 있다고? 이란에 있다. 두 번째 국제협약, 런던 협약이라는 것은 런던 어디 있는지 다 알겠죠? 1972년 런던에서 체결되어 1975년에 발효됐고요.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21일 런던 협약에 가입하였고 94년 1월 21일 발효가 됐습니다. 이 런던 협약은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협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 오염. 자, 그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이거는 이제 1992년 5월에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채택이 됐고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에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됐어요. 이 생물 다양성 협약의 내용은 뭐냐?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생물 자원을 얻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은 어떤 그 식물의 종자은행을 설립하고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이 생물 다양성 협약을 했다. 특히 종자은행을 설립해야 돼. 그 씨앗이 만약에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 씨앗에 대한 은행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은행에서 우리가 꼬우고 빌려오고 다시 또 그것을 우리가 그 토양에다 심고 또 그것의 종자를 또 받고 이렇게 종자은행을 설립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사이테스 협약이 있어. 사이테스 협약. 사이테스. 교과서에 있는지 모르겠다. 사이테스 협약. 사이테스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1973년 3월 3일 워싱턴에서 조인데요. 1975년부터 발효됐어요. 이걸 사이테스를 워싱턴 협약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됐고요. 이거는 이제 이 동식물의 생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이다. 그래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적인 거래로 인한 동식물의 생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워싱턴에서 우리가 조인돼 가지고 발효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냐? 자, 그러면 조사한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생태계 측면에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의 필요성을 토의해보자. 결국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유지하고 보존해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생태계를, 그죠?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유지하고 보존하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학급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든별로 토의해보자. 모든별로.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고요. 에너지 전략하고.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학교와 집에서 에너지 전략 실천하면 되겠어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어느 학급의 협약이죠. 학교와 집에서 에너지 전략을 실천한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아두고 낮에는 햇빛을 이용하고 전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에어컨 사용을 줄인다.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는 에너지 효율 등급을 확인한다. 뭐 등등 있겠죠. 자,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 개인적인 노력, 사회 국가적 노력, 국제적 노력이 아까 국제 협약들 살펴봤어요. 람사르 협약이니 뭐 등등. 그다음에 사회적 국가적 노력은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에너지를 전략하고 정부 정책에 참여를 하거든. 하면 되는 거지. 생물 다양성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키는 원인이 무엇이냐? 가장 큰 원인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그 다음에 야생 동식물의 남획과 포획, 외래종의 유입,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죠. 자, 개념 정리 이제 우리가 생물 다양성 중에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요. 이거는 같은 종이라도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거죠. 같은 종의 달팽이도 껍데기 무늬와 색이 다양하죠.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만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고 멸종할 확률이 낮죠. 한 종류만 있다면 바나나도 한 종류만 있다면 바나나에 취약한 병이 왔을 때 그 바나나는 다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바나나를 먹어야 되는데 다른 바나나의 종류가 많아야지. 자, 두 번째 종 다양성이 있죠. 종 다양성. 그 생태계에 개구리도 살고 메뚜기도 살고 쥐도 살고 토끼도 살고 고라니도 살고 여우도 살고 종, 그죠? 많은 종이 고르게 분포하여 살고 있는가를 의미하는데 이 종이 많아야만이
먹이사슬 관계가 복잡하므로 한 종이 멸종하더라도 다른 종이 멸종할 확률이 낮죠. 그죠? 그래서 이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생태계 다양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그 지역에 갯벌도 있고 습지도 있고 산림도 있고 호수도 있고 뭐 등등. 그래서 이런 어느 지역에 전혀 생태계 다양한 정도고 이러한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이 높아진다.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 뭐냐? 우리가 자원을 얻기에 또 자원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뭐 다 한 것 같아요. 끝났어요. 자, 다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친구들 시험 범위까지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친구가 정리해 놓은 게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생태계 다양성이 클수록 종 다양성이 커지고 생태계 다양성이 클수록 유전적 다양성도 커져요. 예? 유전적 다양성이 커진다는 것은 종 다양성이 커지고 생태계 다양성이 커지는 거죠. 생태계 다양성이 커지면 종 다양성 커질 수 있고 유전적 다양성도 커질 수가 있어요. 이 생태계가 다양하게 돼야만이. 이 생태계 다양성이 있어야만이 종 다양성도 있을 수 있고 유전적 다양성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은 종 다양성으로 이어지고 종 다양성은 생태계 다양성으로 이루어진다. 거꾸로 얘기하면 생태계가 다양해야만이 종 다양성이 있을 수 있고 유전적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유전적 다양성이 있을 때 종 다양성으로 이어지고 종 다양성이 클 때 생태계 다양성이 커질 수 있다. 거꾸로 생태계 다양성이 커지면 종 다양성이 커지고 생태계 다양성이 커지면 유전적 다양성도 커지죠. 생태계가 안정돼야지. 그래야지 후손을 많이 낳고 형질이 서로 다른 그러한 후손들이만 태어날 수 있고 안정적이어야지. 그래야만이 안정적이야만이 같은 종들이 후손을 많이 낳아요. 후손을 많이 낳으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지는 거지. 이 생태계가 안정이 됐을 때, 요 생태계가 안정이 됐을 때 애를 많이 낳아. 아기들을. 그러면 그 자식들이 다들 각각 다른 형질을 가지게 되죠. 유전적 다양성이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 커지면 종 다양성으로 이어지죠. 알겠지? 자,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지역 내 모든 생물의 다양한 정도죠. 그래서 식물, 동물, 곰팡이, 세균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내 형질의 어떤 차이죠. 다양한 정도죠. 그죠? 그래서 형질 결정 유전자가 많다. 유전적 다양성이 커진다. 환경 적응에 유리하다. 달팽이 껍질, 얼룩말의 털, 무당벌레의 날개 이런 것들 다 색깔이 달라요. 그다음에 종 다양성. 일정 지역 내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죠. 생물의 종이 많을수록 그리고 고른 분포가 될수록 종 다양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개체수가 20개인 거 얘기해봤어요. 그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생물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죠. 그래서 이제 이 환경적 요인이 다양한 생태계가 안정적이죠. 그죠? 그 생태계에 뭐 우림도 있고 갯벌도 있고 습지도 있고 사막도 있고 초원도 있고 농경지 휴양림 이렇게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여기에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다양하죠. 갯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종, 습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종, 농경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종
이 종들이 다양해질 수 있어. 그럼 종 다양성이 커지잖아. 생태계가 다양하면 종 다양성이 커지고, 종 다양성은 무엇으로 인해서 종 다양성이 오냐? 유전적 다양성으로 인해서 종 다양성이 와. 종 다양성이 커지면 생태계가 다양해지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 중지.